안녕하세요, 쿠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 수입차 추천 인피니티 Q50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인피니티 Q50, 닛산의 고급 브랜드인 인피니티에서 제작한 차량으로 일본에서는 닛산 스카이라인으로 해외에서는 인피니티 Q50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하였습니다. 전작 모델인 D 시리즈 세단의 플랫폼을 개량하여 만든 모델로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간의 페이스리프트를 걸쳐 아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2L 디젤 엔진 모델과 3.5L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단 두 종류만이 국내에 들어와 판매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모델은 2.2L 디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L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채널에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Q50을 구입한 이유는 타사 경쟁 차량에 비해 연식, 주행거리 대비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Q50을 구입하려고 하면 비슷한 가격 대비 타사 수입 차량의 경우에는 크게 벤츠 C클래스와 BMW 3 시리즈, 아우디 A4 이렇게 벤츠, BMW, 아우디의 D세그먼트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C클래스와 BMW의 경우 주행거리에 비해 가격이 Q50보다 높았고 아우디 A4의 경우에는 아우디 특유의 고질병과 불편한 정비를 감안했을 때 Q50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성비로 구매한 거죠. 제 기억으로 15년씩 9만 킬로 뛴 녀석을 취득세 포함 약 1,440만원에 들고 왔었습니다. 해당 연식과 주행거리를 비교했을 때 1,440만원으로 15년씩 9만 킬로 뛴 3 시리즈나 C클래스 구입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네임밸류 자체가 독 3사보다 떨어지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며 닛산 인피니티사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철수하면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피니티가 한국에서 철수했으니 정비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Q50 2.2L 디젤 모델의 경우 파워트레인이 다름 아닌 벤츠사의 직렬 4기통 OM651 엔진과 벤츠 7단 자동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뜻은 뭐냐? 벤츠에서 사용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과 사설 정비소에서 쉽고 저렴하게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OM651 디젤 엔진의 경우 최신 C클래스 모델 디젤에도 들어가는 엔진으로서 정비와 부품 수급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벤츠 7단 자동 미션의 경우에도 벤츠 특유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돋보이는 미션이며 해당 7단 미션은 후기형 쌍용 체어맨과 렉스턴 W, G4 렉스턴에도 장착되었기 때문에 쌍용 오일과도 호환이 됩니다. 제가 미션 오일 정비를 위해 오일과 미션펜을 직접 구입한 적이 있는데 부품값 13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아무튼 파워트레인 자체가 벤츠제 차량이다 보니 부품 수급이나 유지도 저렴해서 디젤 모델의 경우 추천드릴만 합니다. 반대로 가솔린 모델의 경우 닛산제 3.5L 엔진과 자트코 7단 미션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던가 수급, 내구성 문제가 벤츠 파워트레인이 장착된 디젤 모델보다는 조금 유지나 정비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해당 가솔린 하이브리드 소유 차주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메리트를 이야기했으니 지금부터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연식, 주행거리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디젤 한정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가 현재 중고 매물 기준 1,500에서 1,6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익스클루시브와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높은 등급이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조금 남들과는 다른 차를 타고 싶은 분들에게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인피니티 솔직히 보기 힘듭니다.
또한 인피니티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곡순의 디자인은 차량을 상당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하게 보여줍니다. BMW F-바디처럼 지금부터 몇 년이 더 지나도 구형 차량처럼 보이지 않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면부는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뒤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페이스리프트된 테일 램프의 경우 상당히 멋있으나 디젤 모델의 경우 조작 인증서 문제로 판매 중지되어 페이스리프트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디젤 차량답게 우수한 연비를 자랑합니다만 디젤 차량 중에서도 연비가 우수한 편입니다. 해당 사진은 제가 직접 측정한 최고 연비인데요. 최저의 경우 고속 주행 기준으로 14.7km, 최고의 경우에는 21.1km가 나옵니다. 시내 연비의 경우 13.8에서 14.1km 정도 나옵니다. 최고 출력 자체는 170마력으로 출력면으로는 아쉬워 보이지만 최대 토크가 40.8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출력면에서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제로백 한번 찍어봤는데 8초 정도 나옵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140에서 160km까지는 여유롭게 올라갑니다. 최고 속도는 220 정도 나오던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배기량의 한계 탓인지 170에서 180km 뒤로부터는 조금 힘겹게 올라가더라고요. 독일 차량의 경우에는 낮은 등급의 모델에는 어디 출처를 알 수 없을 만큼의 싸구려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음질이 상당히 끔찍하죠. 예전에 1억 하는 CLS350 1세대 중급 트림 모델 스피커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1억짜리 차량의 스피커 음질이 2005년 국산차 스피커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독일 차량의 경우에는 스피커에 관해서 상당히 아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Q50에는 낮은 트림부터 기본 14개의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상당히 우수한 음질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스피커 세팅으로 저처럼 차에서 음악을 많이 듣는 분이시라면 확실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포티한 주행을 지향하는 인피니티답게 스포츠 세단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스포티 세단이라고 부를 만한 탄탄한 하체를 지녔습니다. 서스펜션 하드함의 느낌은 BMW 럭셔리 라인보다 하드한 느낌이며 엠팩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조금 탄탄한 세팅이기도 하지만 서스펜션 스트로크 자체가 상당히 짧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롤 현상은 크게 없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승차감은 역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고속주행은 제가 타본 차들 중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을 말했으니 이제는 단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50에는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두 개가 있습니다. 부중 상단 디스플레이에 위치한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띄우면 뻗어버리거나 무한 로딩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상단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아래쪽 디스플레이만 거의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현재 이 문제가 생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위쪽은 계속 시계만 띄워놓고 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 나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구형 BMW의 iDrive보다 느리고 복잡하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 안드로이드 카플레이 지원 안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가리지 않고 음악 제목이 깨지거나 일정 부분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놈이라 한국의 가혹한 겨울을 버티는 게 힘든지 한겨울에 첫 시동을 걸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하얗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차 열점 받은 상태에서 재시동 걸면 다시 돌아옵니다. 음악을 크게 틀면 거기에 맞춰서 깜빡이 소리도 크게 나야 되는데 깜빡이 소리는 디폴트로 맞춰놨나 봅니다. 음악 소리 키우면 깜빡이 킬 때 소리 안 들립니다. 처음에 안 들려서 조금 애먹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16년 지난 토스카에도 달려있었던 메인 센서가 없습니다. 다만 라이트는 오토 센서 지원합니다. 창문에 물 묻어 있는 상태에서 창문 내리면 소리 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태웠을 때 조금 민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폭 자체는 타사 중형 차량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막상 실내는 준중형보다 좁습니다. 이게 상하로 좁은 게 아니라 좌우로 좁습니다. 체감상 아반떼보다 옆자리 공간이 좁습니다. 다만 2열 다리 공간 자체는 구형 BMW F바디, E바디, 5시리즈보다는 넓습니다. 트렁크 공간에 휠하우스가 침범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버스카 탈 때는 냉장고도 들어가기던데. 겨울에는 전압 문제 때문에 아예 작동을 하지 않으며 여름에도 웬만해서는 잘 안 켜집니다. 켜진다고 해도 15초 이상을 못 넘기고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주차하고 폴딩 버튼 직접 누르고 내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차해도 사이드미러 락 폴딩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께서 작업을 해 놓으셔서 락 폴딩 냅니다. 안전운전 할 때는 괜찮지만 좀 밟으신다는 분들은 최소한 브레이크 패드라도 고성능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맘 먹고 브레이크를 OP로 튜닝을 했습니다. 뒤쪽은 고성능 패드로 교체해 주었고요. 닛산 스마트 키와 동일한데 더럽게 못생겼습니다. 키 케이스 필수입니다. Q50 디젤 모델의 제일 큰 단점이죠. 타사 대비 진동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엔진 마운트를 벤츠가 아닌 자사 제작한 마운트가 들어갔는데 상당히 성능이 구린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겨울철에 첫 시동 차량 진동은 흡사 20년이 넘은 디젤 SUV의 진동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에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차주께서 휠하우스와 보닛에 방음 작업을 해 놓으셔서 소음은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진동은 못 막아주더라고요. 물론 해당 진동 문제는 정차해 있을 때만 발생하며 움직이기만 하면 진동 문제는 사라집니다. 장거리 뛰시는 분들이나 진동에 둔감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나 단거리 뛰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따지고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차량인데요. 단점의 경우에는 진동 문제를 제외하고 자잘한 단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차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많이 태운다든가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이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피니티 Q50 디젤 모델 장단점 한번 알아봤고요. 해당 차량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차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혼자 타는 용도로는 딱 좋습니다. 가끔씩 옆에 사람 태우는 정도? 승차감이 좋은 차량은 아니라서 패밀리카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뿅.